여러분, 스리랑카가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국가 부도죠. 스리랑카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인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섬나라입니다. 이 섬나라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 국가 부도가 난 거예요. 실제 말입니다. 지금 스리랑카의 외환 보유액은요 19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2조 4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갚아야 될 부채만 하더라도 70억 달러, 8조 6천억 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9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갚아야 해야 할 돈은 70억 달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국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스리랑카는요 팬데믹의 희생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리랑카 자체가 관광의 대국이잖아요. 그죠? 관광의 대국입니다. 동남아의 타히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2,500만 명인 인구도 이 관광 산업에 매달려서 사실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 산업이 스리랑카에는 굉장히 큰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이 관광객을 완전히 쉽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쓰나미처럼 빠져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거죠. 관광객이 안 오니까 여러분 외환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스리랑카는 민생경제까지도 뿌리채 흔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리채 흔들린다. 그러니까 스리랑카 중앙은행에서는요 IMF 구제금융을 제공되기 전까지 510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 부채 상황을 잠정 중단한다.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가 IMF 외환위기 맞았을 때 대외 부채 상환 중단했잖아요. 우리가 중단했던 것처럼 스리랑카도 대외 부채에 대한 상환을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IMF가 지원을 하면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죠. 우리 할 때 구조조정 여러분 보셨죠? 그 당시에 미셸 깡드신가요? IMF에서 들어와서 마치 점령군이 전리품 챙기듯이 이거 팔아라 저거 팔아라 이거 팔아라 저거 팔아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스리랑카도 그렇게 되겠죠. 적은 돈이 지원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많은 돈이 지원이 될 겁니다. 아마 510억 달러면 이게 금액이 62조 9천억 원입니다. 62조 9천억 원. 아마 이 부채 당분간 유예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스리랑카는요 여러분 사실 내전도 많이 겪었거든요. 내전도. 이 부족이 두 부족으로 쪼개져서 내전도 많이 겪고요. 그러면서 가까스로 이 내전이 종식이 되면서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는가 싶었는데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촉발되고 말았네요. 지금 스리랑카는요 물가가 살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올라갑니다. 뭐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지난달에만 18.7%가 올랐고요. 식품 물가는 30%가 넘게 올랐고요. 이 나라에서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비스켓 박스가 하나가 쭉 도착을 하면요. 그 비스켓 박스에 20-30명의 사람이 쫙 몰려든다고 해요. 21세기에 아프리카처럼 가난한 그런 현상이 지금 스리랑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스리랑카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요. 자원 부국은 괜찮겠지만 자원 빈국이나 그렇지 않고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거나 이러면요. 계속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세계은행에서는요. 적어도 스리랑카를 포함해서 74개국이 부채 위기를 맞을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74개국이. 엘살바도르도 그렇고요. 가나도 그렇고요. 튀니지도 그렇고요. 74개국이 부채 때문에 그 위기를 아마 맞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74개국이면 어마어마하죠. 예,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라 다 압니다. 웬만한 나라들. 예, 지금 여기 보여줬는 엘살바도르나 가나나 튀니지도 있지만 터키라든가, 예, 터키라든가,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페루라든가, 심지어 브라질은 자원 부국이긴 하지만 지금 부채 비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예, 뭐 콜롬비아라든가, 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예,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다 줄줄이 지금 예, 부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지금 월드뱅크는요, 예, 그 어느 때보다 섬뜩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공급망의 붕괴, 여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예, 팬데믹에 이어서 이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큰 직격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성한 나라는 아니다. 우리는 자원 빈국이잖아요. 자원 빈국도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 어려움이 우리 사회를 만약에 짓누르잖아요. 그러면 마카베 아키오 일본 호세이데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도 저는 점점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방송하기 전에 이 방송을 하기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서야 되고 실제 그 진정성을 국민의 신뢰로 이끌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내로남불로 간다면 윤석열 정부는 예, 진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원 빈국이라는 자체가 물가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물가를 통제할 수 없으면요. 로마도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했다고 하잖아요. 예, 저는 그런 위험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예, 국내 경제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외교에도 굉장히 발빠르게 나서야 되는 예,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만큼 충격적인 요소들이 작동이 될까 솔직히 좀 두려워요.